굿모닝.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아침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가만히 보니 할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제가 있더라고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불이 켜져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 속에 이 불빛을 모르실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답거든요. 이게 배터리를 끼워서 켰는데 정말 찬란해요. 장미가. 불을 끄면은 책이 안 보이니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짝반짝 거린다는 걸. 여우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여우는 그 자기에게 장맥이 소비할 시간 때문에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비밀. 여러분들은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만약에 그 비밀이 이 세상에 비밀이 있어서 비밀이 있다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완만하게 자기 값어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정직한 비밀인가?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럼 22번째 왕자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철수가 말했다. 이름이네요. 아저씨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자들을 길을 가르고 있지. 1000명씩 묶어서.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고 있지.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우르릉거리며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죠? 기관사조차도 모른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켜는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거렸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다. 전철수가 말했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지.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천둥 소리를 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본 여행자들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잔뜩 하는 거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어. 어린애들만 자기들이 뭘 찾는지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헝겊 인형에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소리내 울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이들은 운이 좋구나.
전설수가 말했다. 23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최신 계량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런 것을 팔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단다. 그럼 53분으로 뭘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혼자 해야겠다.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센터로 더 걸어가겠다. 24장.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여드레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이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희 지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얘야,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진 것은 좋은 일이야.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기뻐. 이해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니.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은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 서인 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내가 그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한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을 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밭이 왜 그처럼 시무롭게 빛나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를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이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아차렸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열차에 뛰어들었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우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그는 웃고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거덕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도 말랬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마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겁다. 천천히 난 두레박을 우물이 둘레돌까지 들어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귀 속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울렸고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 입술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바로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는 못해.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워졌다. 사막은 동이 뜰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 색깔보다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 한다는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요. 양에게 씌워줄 불이랑 말이야. 나 그 꽃에 책임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바오 나무들 꼭 배추 같다. 오, 바오바오 나무를 그렇게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네. 이 여울을 이 길을 봐. 꼭 뿔 같고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얘야, 넌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럴 줄 아는 것이라고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은 보아뱀밖에 없지 않니?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다. 어린애들은 다 알아봐요. 나는 그래서 불이랑 하나를 연필로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었다. 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떨어진 곳이 이 근처야.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또다시 나는 까닭도 모른 채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그날. 그날 아침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사방으로 수만이나 떨어진 곳을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던 건 말이야. 내가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망설여 덧붙여 물었다. 1년이 되어서 그런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 기계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이게 하고 나면 얼마만큼은 울 염려가 있다. 26장. 우물 옆에는 무너지다만 낡은 도굴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나는 멀리서 어린 왕자 그 위에 걸터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너 기억이 안 나니? 바로 이 자리는 난이야.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날은 바로 그날이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향해 그대로 걸어갔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야. 모래의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이야기를 했다.
내가 가진 도국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나는 가슴이 조여 발을 멈추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너는 가봐, 그가 말했다. 내려가야겠어.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곤 펄쩍 뛰었다. 거기 30초 안에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저 노랑뱀 하나가 어른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어갔지만 내 발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천천히 모래 속으로 스며들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교묘히 사라졌다. 나는 담 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내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뱀하고 얘기를 다 하고.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금빈 목도리를 풀어냈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이제는 그에게 감히 아무 말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 가슴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아저씨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나는지 잘해서 참 기뻐.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니? 나는 비행기 수리에 뜻밖에도 성공했다는 그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우울하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품에 끌어안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끝없는 구멍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고 또 부리망도 있고 그리고 그는 우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얘야, 너 무서웠지? 그는 무서웠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이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내가 힘겨워한다. 힘겨워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샘과 같았다. 얘야,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야. 내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별이 나타날 거야. 얘야, 그게 다 못된 꿈이 아니니? 뱀 이야기니, 뱀하고 약속이니, 별 이야기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볕덤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아늑해지지.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지.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물은 무슨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이랑 그런 것 때문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참 좋았어. 물론이지. 아저씨는 밤에 별을 쳐다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적어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야.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아, 얘,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구나. 바로 이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은 아니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별의 길잡이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학자들이라면 별을 문제거리로 생각하겠지. 내가 만난 사업가한테는 별은 황금이야.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슬픔은 언젠가 가라앉아. 나는 알았다는 게 깊을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로 창문을 열 거야.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나는 별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그럼 아저씨가 미친 줄 알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하나로 가져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는 이내 정색했다. 오늘 밤은 정말이 아저씨 오지 마.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가 물리면 어떡해? 뱀은 심술쟁이야. 장난삼아 물지도 몰라.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뭔가 그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나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나 슬픈 건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운을 잃었다. 그러나 다시 안간힘을 썼다. 참 포근할 거야. 아저씨도 알잖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를 달고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즐거울 거야. 아저씨는 방울이 5억 개나 있고 나는 샘이 5억 개나 있고 그리고 그도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야.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놔줘요. 그리고 그는 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다크가 다시 말했다. 알잖아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에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내게 가시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주저앉는다. 그가 말했다. 봐요. 끝났어요. 그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27장. 그리고 지금은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하지게 해본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들어온 것을 몹시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몸뚱이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마다 별들에게 귀 기울이길 좋아한다. 별들은 5개의 방울 같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불이망에 나는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양에게 씌워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 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양이 꽃을 먹어버리는지 아닌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 밑에 잘 넣어두고 양을 단단히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조용히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쩌다 방심을 할지도 몰라. 그럼 끝장이야. 하루 저녁 유리덮개를 잊어버리거나 밤중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기로도 한다면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이것은 그나큰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는 알지 못한 어떤 양이 알지 못한 어디에선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고만이.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 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면이 풍경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이걸 다시 한번 그렸다.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여행하게 되면 이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리라.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내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이 그림을 두고 한 말인가 봐요. 여러분은 그림을 보셔요? 이 그림을 보일 수가 없나? 이 그림을 이거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런 게 뭐 한둘일까? 이렇게 보일까? 이게 보이면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어린 왕자는 사라졌어요. 별나라로 갔을까요? 이 프롤로그는 조금 이따가 와서 다시 여유 생기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린 왕자, 그동안 수고했어. 사랑해, 어린 왕자. 안녕.